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블로 팔로우입니다. 오늘은 격투기 팬들에게 추키야마라고 불리는 일본 최고의 모델의 남편이자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랑의 아부띠 섹시야마, 남자가 봐도 부러운 등 근육과 치골의 소유자 추성훈 선수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성훈 선수 하면 진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추성훈 선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그냥 공정하기만 했더라도 그냥 냅두고 공정하기만, 딱 더도 덜도 바라지 않고 공정하게만 했어도 아시아에서 1등을 하고도 국가대표를 하지 못해서 일본으로 귀화를 하여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종합격투기 슈퍼스타를 일본에 뺏긴 진짜. 혹시 지구 최강의 종족 인종 한국인 편을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꾹. 이토록 운동선수로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추성훈 선수의 프로필부터 알아보죠. 1975년 7월 29일생, 177cm, 리치 190cm, 히어로즈 라이트 헤비급 초대 챔프, 유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추성훈 선수는 제1교포 4세로 일본에서 10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국인의 피를 지켜온 사람으로 성인이 되어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부산광역시청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 당시 유도 선수로서 조인철 대 추성훈에 대한 실력 논란이 있었고, 과연 추성훈이 진짜 파벌에 의한 편파 판정의 희생양인가? 라는 의문은 아직까지도 따라다닙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최인철 선수가 추성훈 선수보다 더 뛰어난 유도 선수다 아니다, 추성훈이 더 뛰어난 유도 선수다 아니다,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고, 상대 전적에 대해서는 편파 판정 의혹이 있기에 누가 더 뛰어난 유도 선수다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추성훈은 당시 코리아 오픈과 아시아 선수권 대회만 출전할 수 있어 커리어 자체의 비교가 어렵긴 하며, 2000년 코리아 오픈 국제 유도 대회에서 제3국의 심판들이 심판을 봐서 비교적 파벌 논란이 없는 대회에서 조인철 선수를 한 판으로 이기고도 국가대표가 되지 못해 결국 일본으로 귀화를 결심하며, 추성훈 선수가 방송에 나와 직접 파벌이란 존재하며 자신을 포함한 여러 선수가 실력이 더 뛰어남에도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 라고 남자답게 물러서지 않으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MC를 보던 강호동 형님이 일본에서 지켜온 100년이 넘는 한국인의 국적을 한국에서 짧은 3년 안에 결정을 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후 씁쓸한 표정으로 추성훈은 하쿠넨 이라는 말을 하며 일본어로 하긴 100년이니 라는 말을 합니다. 일본의 국가대표가 되어 다시 찾은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에서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한국인 선수와 붙게 되고, 항상 판정 논란에 휩싸인 추성훈은 아키야마 요시히로라는 이름으로 판정으로 한국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당시 추성훈이라는 유도 선수의 입장에서 만약 제가 추성훈 선수였다면 많은 이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추성훈 선수는 복수보다 추성훈이라는 선수 참 아깝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하고 싶었다 라는 대인배격인 말을 했고, 제가 만든 지구 최강의 인족 종족 한국인 편에서도 말했듯 추성훈 씨의 이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지키고 살았지만 막상 한국에 오니 나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니었다. 정말 이 말은 감히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고, 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한국을 배신한 추성훈이라고 욕을 엄청나게 먹지만, 시간이 흘러 오히려 비난의 여론은 추성훈이라는 선수를 옹호해주는 여론으로 바뀌게 되며, 이때 제가 느낀 건 방송 언론 플레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한 이런 언플에 휘둘리는 우리의 지능과 제가 아무리 국뽕이어도 이런 한국을 좀먹는 민족성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추성훈 씨가 주장하는 파벌에 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됐다면 그럼 뭐합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보호해줄 텐데. 자, 추성훈 선수로 다시 돌아와, 추성훈 선수는 일본에서 유도에 대한 엄청난 재능을 인정받아 엄청난 금액을 제의받으며 후배 양성에 힘쏟을 것을 부탁받지만 이를 거부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바로 종합격투기. 추성훈이라는 선수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호동 형님이 자꾸 겹칩니다. 물론 스타일은 완전 다르지만 호동이 형님이 격투기로 나갔다면 적어도 이 정도 성적을 내는 엄청난 괴물이지 않을까? 유도에서도 탈 아시안급 전투력을 보였던 추성훈은 복싱을 더해서 자신만의 파이팅 스타일을 만들고, 일본에서의 최고의 업적격인 드림 라이트 헤비급 토너먼트에서 멜빈 매너프에게 승리를 따내며 우승을 차지하며 드림 초대 라이트 헤비급 챔프에 오릅니다. 이때 추성훈 선수는 일본에서는 거의 악역 이미지가 강했고 흑마왕이라 불리며, 일본 내에서는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
무기를 함께 쓰는, 일본에서는 한마디로 비호감 캐릭터로 낙인 찍혔는데 실력이 좋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선수가 됩니다. 이때 추성훈 선수는 도복을 입고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도복을 입고 MMA 경기를 하면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추성훈에게 흑역사라면 사쿠라바 카즈시와 미사키 카즈오가 있는데, 미사키 카즈오는 추성훈과의 대결에서 이 경기는 사자끼리의 승부다 라고 할 정도로 두 선수 모두 탈인간급이며, 개인적으로 이때 카즈오 선수는 99% 약물을 했습니다. 이건 뭐 아무리 격잘할 분들이 오셔서 근거를 대라고 해도 확실히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쿠라바 카즈시인데 상성과 실력 모두 따져도 추성훈 선수가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뽕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금지 크림 이걸 사용해서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무대에서 가장 큰 업적 두 번째, 바로 데니스 강을 잡은 추성훈. 사실 추성훈의 적정 체급은 미들급, 하지만 미들급 파이터 치고는 작고 웰터급 파이터 치고는 크고 감량고가 심한 스타일이어서 데니스 강과의 경기를 치를 때를 보면 확실히 추성훈 선수가 많이 작은 것이 느껴지며, 아시아 시장에서는 거의 사이보그급 데니스 강을 때려잡으며 최고의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강호동 형님도 만약 파이터였다면 추성훈 선수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추성훈은 드림과 작별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2009년 최고의 단체 UFC로 이적. 어쩌면 추성훈이라는 운동선수는 항상 판정과 본의 아니게 한국인의 피를 가진 일본인으로서 악역에 시달렸는데, 바로 이런 문제 없이 오직 파이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무대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성훈 선수가 UFC에서 싸운 선수들을 보면 리얼 강자들 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바로 체급. 사실 추성훈 선수는 UFC 레벨에서 웰터급에서 뛰었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명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성훈이 선택한 파이팅 장소는 미들급. 약간은 항상 슈퍼파이트를 하는 느낌의 추성훈은 앨런 벨처와의 경기에서 급소를 맞고 영어를 못 알아들어 충분한 휴식 시간을 취하지 못한 탓에 판정으로 이기지만 많은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 리벤. 이때 체력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각인시키며 종료 30초 전 리벤에게 트라이앵글 초크에 걸려 어쩌면 역전패 아닌 역전패를 당하죠. 그리고 추성훈 선수는 마이클 비스핀과 비토 벨퍼트에게 연이어지며 미들급 타이틀 전선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데, 사실 오카미 유신이 미들급에서 뛰는데 추성훈 선수가 미들급에서 뛴다는 게 오점이라고 생각하고, 한간에는 앤더슨 실바의 대항마로 데이나 화이트가 추성훈을 영입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 분위기로서는 추성훈이 미들급 타이틀전에 갈 수 있다 없다 라는 큰 이슈가 있었던 건 사실이며, 사실상 제이크 실즈에게 환상적인 테이크다운을 시키지만 결국 패배하며 3연패에 빠지며 추성훈이라는 격투기 선수의 UFC에서의 타이틀 도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후 웰터급에서 싸우다 40이 한참 넘은 나이에 원 챔피언십과 계약을 해 자신보다 20살씩 어린 파이터와 싸우며 진짜 리얼 파이터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죠. 계속해서 말했듯 정말 안타까운 건 추성훈 선수가 전성기 시절 처음부터 UFC 웰터급에서 뛰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죠. 그리고 UFC가 추성훈을 퇴출시키지 않은 건 그의 상품성 때문. 이를 증명시켜주는 게 추성훈에게 반달라이 실바, 크리스 리벤, 마이클 비스핀, 차엘소네, 네이트 마커트, 비토 벨퍼트, 제이크 실즈 등 항상 이기든 지든 경기가 성사가 됐든 안 됐든 강자를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추성훈 선수의 파이팅 스타일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추성훈 선수의 파이팅 스타일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스마트합니다. 보통 유도가 출신들의 특유의 스탠스와 스텝이 아닌 과감한 무맛복싱 스탠스로 주로 원투 스트레이트가 다인 것처럼 보이는 추성훈의 무맛 타격은 의외로 상당히 파워가 세고 가끔씩 보이는 변칙 타격과 킥 공격으로 재미를 많이 보며, 이게 정말 유도 베이스의 파이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한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중심 운동이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큰 미들급 선수들에게도 통할 만큼 훌륭했지만,
있지만 아쉽게도 태클을 부재와 너무 유도식 레슬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전성기 시절 웰터급에서 뛰었다면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유도와 복싱은 애초에 그 리듬 자체가 다른데 종합격투기는 모든 스포츠, 무술을 섭렵해 자신의 스타일로 만드는데 추성훈의 스타일은 단순하지만 그 능력을 섞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일 만큼 유도 천재가 종합격투기에서는 무맛복싱 베이스로서 타격률도 굉장히 높았고 또 미들급에서 굉장히 작은 편에 속했던 추성훈은 솔직히 타격 레벨이 엄청나지는 않지만 미들급 선수들도 인정할 만큼 의외로 파워가 엄청났고 웰터급에서 뛰었다면 이 파워를 가지고 추성훈의 타격 약점 바로 컨비네이션의 부재를 이 파워로 메꾸면서 유도식 레슬링 싸움을 가지고 갔다면 충분히 챔피언 레벨에서 놀 수 있었을 거라 확신하는데 또 웰터급에서 놀았다면 분명 발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태클에 대한 부재도 해결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성훈 하면 대표적인 문제로 뽑혔던 체력, 이것도 미들급보다 감량고가 훨씬 심했던 웰터에서 체력에 대한 문제가 덜했으며 심지어 웰터 활동은 추성훈의 전성기가 지나고 나이가 더 많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쉽습니다. 정말로 추성훈의 파이팅 스타일을 한 번에 정리하자면 정말 기본기에 충실한 스타일로 뭐든 잘하는 파이터로 추성훈이라는 사람이 적정 체급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앞서 말했듯 강호동 형님이 UFC 레벨 파이터로서 삶을 살았다면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아부디 1땀